오늘은 제가 3개의 바디를 들고 나왔는데요. 우선 GH5고요 그리고 GH5S,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GH5-2입니다. 사실 이 GH5랑 GH5S 둘 다 카메라 업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디 제작자들이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노려볼 수 있게끔 그 시대를 열어준 게 이 두 바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예산 환경에서도 스토리만으로 좋은 퀄리티의 영상들을 만들 수 있다, 그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게 바로 이 바디들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당시 굉장히 많은 작업들에 이 바디들과 다양한 렌즈들을 썼었는데, 스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마포 센서가 주는 장점이 꽤 컸거든요. 같은 금액 대비 더 다양한 렌즈군을 선택할 수 있었고 표현의 수단이 많은 것 자체가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시네마틱 먹방 스테이크 편도 GH5S로 촬영을 했고, 그 전에 대부분 저예산 뮤직비디오들은 다 GH 시리즈들로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또 카메라를 여러 대 써야 되는 멀티캠 상황에서도 이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퀄리티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손을 내밀어 준 게 이 GH5와 5S였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영상 제작자들 시대의 한획을 그은 바디여서 이 후속 모델인 GH5-2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게끔 최대한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의 가장 큰 궁금증은 새로운 바디가 출시되는데 기존 GH5랑 GH5S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교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제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어떤 게 GH5고 어떤 게 신상인지 딱 보셨을 때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버튼의 위치라던가 레이아웃, HDMI 포트부터 USB Type-C까지 정말 똑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HDMI 풀사이즈 루믹스 S5에도 사실 안 넣어줘서 제가 뭐라고 했었잖아요. 마이크로 HDMI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근데 풀사이즈 들어가 있고 C타입은 요즘 국룰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풀사이즈와 C타입을 다 넣어줬다라는 거에 대단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구간이었고, 사실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무게마저도 GH5와 2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은 이제 버튼 프린팅과 GH5-2부터 USB-C를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어요. 생중계 환경에서는 전원 공급을 아무래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터리의 경우 루믹스 S5S는 신형 배터리를 씁니다. 기존 배터리가 1860mAh였고 신형이 2200mAh여서 조금 더 향상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 배터리들 또한 호환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럼 손떨방 테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GH5-2로 고정해서 얼마나 스테디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약간 삼각대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남기가 걸어가는 동안 제가 패닝으로 팔로우를 할 거예요. 촬영자가 고정되어 있을 때 팔로우, 그것도 비교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짐벌처럼 과연 그 짐벌만큼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스무스하게 팔로우를 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한번 3개의 바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손떨방 테스트 하면서 루믹스가 진짜 손떨방은 좋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손떨방이 없는 GH5S와 비교하니까 손떨방의 강력함이 더욱 돋보였고요. 사실 손떨방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죠. 손떨방 없는 바디들을 썼을 때 숄더 리그와 같은 그런 리깅을 통해 자연스러운 떨림의 미학,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미집이나 짐벌과 같은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에 올렸을 때 손떨방이 있는 바디들은 약간의 시간차 공격을 해버려서 조금 이질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근데 이 GH5-2의 용도를 생각했을 때 자유롭게 들고 다니면서 모든 순간을 포착하는 개념에서는 이 손떨방의 강력함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GH5-2는 GH5에 비해서 최대 1.5스탑까지의 높은 손떨방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워낙 GH5의 우측 손떨방이 좋아서 그런지 이 둘의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욱더 궁금합니다. 한번 테스트 푸티지 보고 오시죠.
일단 촬영을 해보긴 했는데 이따 컴퓨터에 한번 올려봐서 봐야겠지만 벌써부터 뭔가 이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은 촬영 환경 자체가 60mm면은 제가 너무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같은 렌즈를 물려서 같이 리깅을 한 상태에서 해야 유의미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렌즈가 두 개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GH5에 비해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훨씬 좋아졌어요. 물론 업계 최고는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브이로그 촬영 환경에서 스스로를 찍는 그런 상황에서는 믿고 쓰셔도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웃기기도 한데 스스로를 찍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찍을 때 포커스를 돕는 툴들이 역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루믹스의 매뉴얼 포커스 자체가 편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만 짐벌 운용과 같은 환경에서는 혼자 앵글감도 잡고 동시에 포커스를 잡는 건 글쎄요, 아무리 숙련된 사람들도 기피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GH5에 비해 얼마나 포커스가 개선됐는지 테스트 클립 한번 보시죠. 저조도에서의 포커스가 사실 더 치명적이죠. 그리고 제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아이 포커스는 맞겠지만 얼굴이 과연 잘 인식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랑 퍼포먼스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요. 골목길 가로등불 아래서 인물과 이 노이즈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저조도 테스트에서는 ISO만 올리는 테스트와 ISO를 올리면서 조리개를 조여서 노출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이 두 가지 테스트 환경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GH5-2가 GH5에 비해 노이즈 퍼포먼스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테스트 클립 한번 보고 오실게요. 저는 오히려 저조도 테스트를 하면서 이 GH5S가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역시 유효 화소수가 적은 저조도 바디들의 물리적인 힘은 이건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GH5-2에서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5.9K 아나모픽 모드일 것 같은데요. 해당 모드는 아나모픽 렌즈를 장착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모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녹화되는 화면은 4:3 비율로 녹화가 되고, 아나모픽 렌즈를 통해 빛을 가로로 압축시켜 기록하고 디스퀴징 작업을 통해 가로로 화면을 넓혀주면 이 기능을 본래 의도대로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일반적인 렌즈와 사용하는 것을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5.9K 4:3 비율이 저는 참 신했는데, 우선 첫째로 일반적인 16:9 4K 촬영본보다 위아래로 더 여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편집에서의 화면 관용도가 높아졌어요.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6:9 화면비 마커를 설정해 주신 다음 프레이밍은 그 16:9로 진행을 해서 촬영을 하시고, 혹여나 편집할 때 헤드룸에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용도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저는 이 기능을 보고 요즘 다시 레트로가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사실 아이맥스도 영화가 위아래로 긴데 화면비 자체도 연출에서의 큰 효과가 있잖아요. 대표적이면서 상징적인 게 다크나이트에서 아이맥스 푸티지들을 중간중간에 섞으면서 트럭이 전복되는 씬, 거기에서 위아래로 긴 그 아이맥스 비율을 씀으로써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그런 씬을 연출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재밌겠다, 애초에 5.9K 4:3 비율의 영상을 제작해도 재밌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준 친구예요. GH5에 비해 이 GH5-2가 기능적으로 크게 바뀐 건 없어 보이지만 사용 편의성은 훨씬 좋아졌어요. 우선 세팅을 변경해 줄 수 있는 퀵 버튼과 메뉴 레이아웃이 개편됐는데 기존 루믹스 S5와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 메뉴 레이아웃 구성이 접근성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또한 사소할 수 있지만 기존 GH5에 비해 플레이백 속도도 빨라졌어요. 전원을 껐다 킬 때도 가끔씩 GH5는 조금 버퍼링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저히 적었어요. 마지막으로 GH5-2를 구매하셨다면 여러분께 약간의 팁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받자마자 녹화 화면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기존 GH5랑 GH5S, 그리고 이것도 세팅을 변경해 주시지 않으면 진짜 조그만 점 하나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게 헷갈려요. 촬영 중인가 아닌가. 근데 화면 전체를 네모나게 표시해주는 녹화 화면 표시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지금 당장 활성화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GH5에도 있었는데 존재 여부를 모르시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셔터 앵글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GH5-2를 쓰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커스텀 메뉴를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 퀵 다이얼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퀵 다이얼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한 구성을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럿보기 지원, 손떨방, 히스토그램,
프레임 마커, 사진 그리드, 포커스 피킹 등 기능들을 배치시켜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을 퀵 다이얼에 배치하신 다음 활용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메뉴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탭 세 번째 항목의 큐 메뉴 설정이라는 곳에서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믹스의 장점이자 과유불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녹화 세팅의 선택지들, 이게 때로는 너무 많아서 스크롤만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생겼더라고요. 메뉴의 첫 번째 탭 세 번째 항목 화질에 들어가시면 화질별로 왼쪽 하단에 목록에 추가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화질을 목록에 추가하신 다음 메뉴 첫 번째 탭 세 번째 항목 그 아래에 위치한 화질 내 목록에 들어가시면 그 규격들만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주 활용하시는 규격을 설정해 주신 다음 Q 메뉴에도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할당하기 전까지 규격을 바꾸느라 하루 종일 걸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하셔서 작업 시간을 더 아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GH5의 후속작인 GH5-2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제가 정말 많이 기대했었던지라 이렇다 할 큰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있진 않아서 아쉬움도 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지금 마포 센서에 관심이 생기셔서 GH 시리즈를 생각하신다면 GH5보다는 저는 GH5-2를 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저조도 환경이 불가피하다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이 GH5S가 또 명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현대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리 여러분 잘 가요. 고개 약간 들어야 돼. 너무 어두워서. 3 2 1 3 오케이. 됐어? 응.